가격을 올려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사실 과감하게 이렇게 해보면 그때 충격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뷰티마스터 윤지연입니다. 제가 발목을 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일을 못하고 쉬게 되었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약간 무료하기도 하고, 미용하는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직업이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구독자분이 댓글 주셨던 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구독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바로 어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조금 자세가 이렇게 불량해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구독자분이 고급 미용실을 다니고 싶으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물어보셨어요. 고급 미용실 막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가 미용실에 계신데 어느 정도 단가를 받고 싶다. 근데 어떤 게 다른지 알고 싶다는 말을 남겨주셨어요. 아, 이거 내가 언젠가 꼭 말을 해줘야지 했는데, 이렇게 쉬는 김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런 걸 말씀드리려면 저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청담동의 그 연예인 샵들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중간 브랜드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샵들, 그런 샵에서도 다 있어봤고, 그리고 동네 저가 미용실에서도 있어봤어요. 오랫동안 미용을 하면서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샵을 많이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서비스의 가격을 매길 때 우리 스킬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비용도 점점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한 자리에서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손님들을 받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샵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구독자분처럼 저가, 중저가 샵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객의 한 명 한 명한테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샵의 오너한테는 이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약간 박리담회로 많은 사람들을 시술해야만 조금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한테 선생님이 오롯이 정성을 쏟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 샵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마인드가 내 에너지를 좀 분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객 한 분에게 쏟을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고객 한 명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술을 내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걸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재시술을 할 때 그때 내가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손님들 회전율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에 이 손님한테 쏟는 그 시간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발전이 좀 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고가 미용실하고의 차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떤 우월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여기서 얻을 것이 있고 배제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여기를 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저가형 미용실에서부터 보통 연예인 샵이라고 하는 그런 샵에서까지 근무를 하는 그 단계에서 손님들이 샵이 달라져서 선생님 가격이 막 달라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막대하는 성격은 아니라 저는 그냥 잘 해줘요. 그리고 자를 때는 칼같이 자르지만 나한테 기회를 주는 손님들이잖아요. 이 손님으로 인해서 저는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죠? 그런 제 호기심도 채워주고 성취감을 주는 그런 존재. 네. 이 손님들을 아름답게 멋있게 해줬을 때 그 성취감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도 통하고 내가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쭉 해서 10만원대 컷까지 했잖아요. 지금은 동네에서 그냥 1인 샵 해요. 아이 키우면서. 지금은 33,000원이에요. 여자 컷은 44,000원. 제가 10만원 컷을 해드렸을 때 그 고객님이 지금 33,000원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관계에서 돈에 대해서 계산적인
이 생각이 들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얻어야 되고 정말로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너무 없어도 머리를 잘라야 돼. 그런데 어느 샵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 그 샵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상관없이 정말 작은 돈을 지불했는데도 아까울 수도 있어요. 야, 이 돈도 아깝다. 정말 오늘 하루 버렸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돈을 들이고 더 큰 서비스를 받고 만족도가 높으면 막 더 주고 싶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수 있는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걸 말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상권. 정말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그 상권에 있는데 터무니없게 높은 금액을 책정을 하면 당연히 첫 발을 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변 상권도 사실은 중요해요. 머리 하는 거에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상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마다 특징이 다 있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런데도 제가 있어 봤어요. 어릴 때 막 몇천 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 손님도 저는 지금도 온다는 거.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같이 손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문을 받으러 전화를 해요. 제가 또 예약이 지금은 한 3개월씩 이렇게 다 차 있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막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른 샵의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술자이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너, 저는 첫 번째로 이 매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너 없는 사람 진짜 제일 싫거든요. 같은 동료들 간에도 그렇고 그 상하관계에서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말고요. 적당한 거리에서 자기 거 잘 챙기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손님들이 발길에서 찾아와 주신 건데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잘하면 좋죠. 네. 매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본인의 기술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게 약점이고 어떤 게 강점인지, 강점을 살리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안 되는 거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안 하고 관심조차 없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길게 계속 파고드는 그게 있거든요. 미용에 관심이 생기니까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고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고 직접 보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서 강점이 잘 못 살았다. 그럼 강점을 어떻게 어필해서 살릴지, 그리고 이 강점으로 인해서 이 고객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손님들이요, 사실 얘기를 해보면 염색했는데 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펌을 했는데 펌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 결과가 다른 데 가서 다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 보완과 함께 이 손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갖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올려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애야 돼요. 사실 과감하게 이렇게 해보면 그때 충격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저도 그 샵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33,000원, 44,000원, 55,000원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런데 올리려고 할 때 처음에는 내 손님이 만약에 10명인데 10명 중에 반은 안 오시겠지, 그 가격대에서는 더 좋은 데 찾으러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매너와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있잖아요. 본인이 어떤 걸 잘하는지 이게 파악이 됐고 손님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으면 한 번쯤은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내가 가격을 올렸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생각보다 그래, 물가도 다 오르는데 우리 선생님 돈도 벌어야지. 우리 선생님 마저 기술 좋아서 이만큼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야, 너무 비싸잖아. 그럼 딴 데 가야지.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 기술 때문에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샵의 손님인 거예요. 내가 멀리 가도 어떻게 해도 결혼해서 또 쉬었다가 다시 나와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 자기 파악, 그리고 용기 내서 가격을 인상해 보는 거.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용기 내서 가격을 올렸는데 손님들이
뭐 별 다른 것도 없는데 가격만 비싸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게 정말 사실일 수 있어요. 10명 중에 만약에 반 이상이 그런 말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니까 본인이 바꿔야 돼요. 나는 아직 가격을 올릴 때가 아니구나. 이런 파악을 중간쯤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 구독자분처럼 본인이 고가 미용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내 기술이 어느 선에 있는지 한 번쯤 용기 내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그게 되지 않죠.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돼서 청담동의 샵들의 선생님들은 10몇만 원 컷을 받고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청담동은 밤을 새가면서 그리고 주말마다 새벽 4시, 5시에 출근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걸 신경 쓰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요.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좀 강한 거예요. 가끔 이 앞에 것들이 따라주지 않고 프라이드만 너무 강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빈 껍데기 같고 그런 사람 보면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사람? 제 취향은 아니니까. 미용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확장되면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미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행복하게 여기서 요만큼만 이렇게 하고 살 건지 아니면 단계별로 올라가서 어떤 고지까지 올라가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미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고객을 잡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바쁜데 이 고객 하나하나에 대한 그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오는 사람 받으면서 할래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싫어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적절한 금액에서 그 정도의 서비스를 해주면서 머리는 하면서 이제 점점 늘어가는 거고,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발전해 나가시면 되고, 꼭 계속 단계로 올라가서 내가 가격을 이만큼 받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단계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 첫 단추 너무 중요해요. 디자이너가 되고 나면 어떤 책임과 무게가 있잖아요. 머리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100% 만족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보완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자신이 있고, 이 손님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설계를 해서 따따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손님을 맞아서 다시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그죠? 내가 좀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제가 용기를 내라 그랬죠? 이게 그 가격만의 용기가 아니라 그 샵 분위기가 바뀌면요 정말 치열해져요. 그냥 각자 자기 거 챙기느라고 바쁘고,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치열해져요. 밑에서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배기는 위에 올라갔을 때 경쟁하는 그 눈빛들과 기싸움, 그게 진짜예요. 그러려면 내가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강해져야죠. 더불어 나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아주 멋있게 매너를 갖추면서 내 기술에 대한 고민과 발전을 해 나가시면서 미래를 한번 설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제가 오늘 병실에서 그냥 막 말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올해부터 기초 단계부터 미용 교육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영상으로. 그런데 제가 다리도 다치고 일도 이제 못하게 되고 연말도 너무 손님 몰려서 바쁠 것 같아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제가 준비해서 우리 인턴 선생님들부터 초급 디자이너 선생님들까지 좀 얻기 어려운 정보나 아니면 이렇게 돌파해 나갔던 그 노하우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이뤄놓으시고 미래를 그려봅시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